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SPUSL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거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 찍었잖아요. 15,650원. 와, 근데 이 급등 뒤에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알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 미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 보니까요. SPL셀의 핵심 사업 모델부터 해서 재무 상태 회복 과정, 그리고 최근 주가 급등 배경이랑 또 잠재 리스크까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그 단기적인 이벤트 기대감 이런 거 하고 투자자들 수급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회사 대체 뭐라는 곳인가요? 주력 사업이요. 네, 핵심은 딱 하나. 건물용 연료전지입니다. 이게 2014년에 GS 칼텍스에서 분사했고요. 매출의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건물용 연료전지요. 네, PMFC라는 기술을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시동 시간이 아주 빨라요. 3분 이내. 3분이네요? 네. 건물은 사실 발전소처럼 계속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껐다 폈다 하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만 쓰죠. 네. 그러니까 이 빠른 응답성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비상전원처럼요. 그렇군요. 빠른 응답성의 핵심이다. 그러면 실적은 보통 생각하는 그 건설 경기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건설 경기보다는요. 정부의 그 강제적인 정책,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정책이요? 네. 공공건물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그러니까 RPS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올라가요. 2025년 34%, 2030년은 40%까지. 그리고 이게 또 민간 건물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인증 의무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 민간 건물까지요? 그럼 범위가 꽤 넓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심 같은 데서 에너지 자립률 맞추려면 사실상 연료전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와, 정책에 거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군요. 근데 이렇게 정책 의존도가 높아 보이면 그 정책이 혹시 바뀔 가능성? 이런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지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ZEB나 RPS 정책의 강제성이 좀 약해진다거나 실행이 늦춰진다거나 하면 성장성에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워낙 강력한 수요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리스크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들어보니까 2022년, 23년 이때는 적자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극적인 턴어라운드 중입니다. 예전에 그 200억 규모 CBBW 발행한 것 때문에 재무 부담 우려가 좀 컸거든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오버행 우려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190억 원은 현금으로 상환을 완료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최근에 남은 CB 물량까지 회사가 직접 사들여서 소각했어요. 그래서 잠재적 매도 물량, 그러니까 오버행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와, 회사가 직접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더 인상적인 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585억 원이나 됩니다. 사실상 무차입 경영 상태고요. 와, 빚 부담은 덜어내고 현금은 두둑하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보고서에서는 2024년에 흑자로 전환하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 16억, 그리고 2026년에는 37억 원, 이렇게 좀 가파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JBRPS 정책 효과가 워낙 커서 건설 경기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 이런 전망이죠. 정책 효과가 크군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력인 건물용 PMFC 말고 차세대 기술인 SOFC나 아니면 드론, 선박 같은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좀 확장하는 거, 이게 또 추가적인 항상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 스토리는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그럼 최근 주가 급등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 이것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큰가요? 실적 개선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은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현재 주가, 그러니까 15,650원? 여기에는 단기 이벤트랑 수급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합니다. 단기 이벤트요? 네. 마침 이제 11월 6일에 포항에서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 POFC 2025라고 하죠, 이게 열리고요. 또 11월 11일쯤에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좀 흥미로운 게
10월 28일에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남은 CB 물량을 취득했다. 이런 공시가 딱 나왔거든요. 그 직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아, 그 타이밍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 재료랑 투자 심리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다. 리스크 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게 2026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PER, 주가 수입 비율을 계산해도 57배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고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이에요. 57배면 확실히 좀 부담스럽게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포럼이나 실적 발표 같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소위 뉴스에 파는 셀 더 뉴스 현상 있잖아요. 그걸로 단기 조정 가능성도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핵심 성장 동력인 JBRPS 정책이 혹시라도 바뀔 가능성,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보고서는 11월 30일 주가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가는 좀 단기 과열 상태로 보고요. 이벤트 끝나고 조정을 좀 거치면서 13,800원 수준? 그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단기 재료 소멸되면서 나오는 매물이랑 또 고평가 부담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죠. 13,800원.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 평균 매수 추정가가 대략 12,800원 정도인데 그 근처에서 좀 지지선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SPL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 기반의 성장성,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과정, 또 단기 이벤트와 수급에 따른 현재 주가 상황, 그리고 내재된 리스크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첫째, 성장은 정책 의존도와 아주 높다. 둘째, 재무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셋째, 현재 주가는 단기 재료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같이 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력인 건물용 PEMFC 이걸 넘어서서 SOFC나 모빌리티 분야로 기술이랑 사업 다각화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이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 그러니까 JBERPS 정책의 강제성이 이게 혹시 예상과 다르게 좀 약화된다면 여러분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다시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